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교정 진단에 있어서 문제 목록의 작성과 그 다음에 문제 목록의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22살 된 여자 환자로서 돌출입, 그 다음에 전치부 총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있어서는 내추럴 헤드 포지션에서 서브 네이잘레를 지내서 이와 같이 X축, 그 다음에 Y축 선을 긋고서 그 다음에 상순과 하순, 그 다음에 포고니온을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환자의 파노라마상을 보겠습니다. 상하악 모두 제3대구치가 맹출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악 전치부에 있어서는 특히 소구치 뿌리가 상당히 짧은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구강내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악에 있어서는 하악 구치부가 이와 같이 설축으로 경사도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중앙은 약간 왼쪽으로 편의가 됐고, 그 다음에 우측에서는 이와 같이 보시면은 헬프 클래스 3, 왼쪽은 클래스 1을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중앙 자체는 왼쪽으로 변이가 된 것입니다. 약간의 PA상에서는 약간의 비대칭을 보이고 있지만은 크게 심한 정도는 아니게 됩니다. 이 환자의 ODI는 56, 에피디아이는 89, 컴빌레이션 팩터는 146으로 클래스 3 하이 앵글 증례가 됩니다. 이 환자의 E라인을 보겠습니다. E라인에서는 상수는 약간 들어가 있고 하수는 그렇게 심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클래스 3 하이 앵글이고 FMA는 24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UOP 5도, POP 6도 플랫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강내 상태에서 보면은 POP는 하악의 구치는 설축으로 경사도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3급 부종교합이기 때문에 POP 자체가 플랫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악 전치는 124도입니다. 상악 전치는 리비어 버전이 되어 있죠. 하악 전치는 92도로 정상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이살 앵글은 119도입니다. 이 라인에서 상수는 마이너스 1mm, 하수는 0.8mm를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제가 사용하는 문제 목록의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치 컴플레인을 보겠죠. 환자가 무엇 때문에 교정치료를 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오랄 하이진을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환자가 구강위생관리 능력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는 성장을 평가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턱관절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펑셔널 매트릭스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편도선이 큰지 아데노이드가 큰지, 환자가 입을 계속 벌리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자가 좋지 않은 악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그 다음에 얼굴 모습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얼굴 모습은 항상 정면부터 먼저 평가를 합니다. 정면에서 페이셜 애시메트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입술에 캔팅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측모를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목에 있어서는 파노라마 및 그 다음에 PA로 뷰를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에 있어서는 모델에서 볼 수 있는, 즉 구강내 소견, 그 다음에 치성의 모습을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세팔로메트릭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팔로메트릭 평가에 있어서도 골격 형태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교합 평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환자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전치부 총생 및 그 다음에 프로트루시브한 립을 보이게 됩니다. 오랄 하이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환자는 성인 환자이기 때문에 성장은 그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겠죠. 턱관절에도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립실도 좋은 쪽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파일에서는 이 환자인 경우에는 억셉터블한 프로파일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파노라마 및 PA 분석에 있어서는 제3대구치들은 이미 다 맹출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스테리어 어베이러블 스페이스를 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째 항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델 분석 및 그 다음에 구강내 모습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헬프크레 스리르 관계를 보이게 되고 상악의 정중앙은 안모의 정중앙과 맞고 그 다음에 하악의 정중앙은 왼쪽으로 변이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에 있어서는 셉에서 특이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크레스리 하이앵글이고 그 다음에 인터에스 앵글이 119도고 그 다음에 UOP, POP는 플랫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와 같이 프로브럼 리스트를 작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프로브럼 리스트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프로브럼 리스트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환자에서 실제적인 프로그램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프로트루시브한 립입니다. 돌출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해결 방법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발치 치료가 되겠죠. 전치부 총색이 있는 경우도 발치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터럴 오픈 바이신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헤비 컨트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구치부 반대교합 경향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비발치 치료를 해야 되겠죠. 제3대구치가 맹출하였습니다. 이건 발치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악의 구치가 설축으로 경사도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발치 치료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뿌리가 짧습니다. 가능하면 비발치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 기간을 최소로 단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에 있어서는 발치로 나오고 어떤 항목은 비발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자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고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발치 항목에서 좋은 사항이 뭔지, 그 다음에 소구치를 뽑아 발치했을 때 좋은 사항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 환자인 경우에 발치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돌출입의 해결일 거예요. 이에 반해 비발치 치료에서 좋은 점은 구치부 반대교합, 그 다음에 제3대 구치를 맹출했으니까 이 제3대 구치를 발치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악의 구치부의 설측경사,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뿌리가 짧은 것이 비발치 치료에 좋은 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와 같이 파스플 트리트먼트 플랜을 한 2가지 정도로 압축을 시킵니다. 그렇게 압축을 시키고 나서 거기에 문제점들을 이제 항상 먼저 생각을 해요. 교정치료에서 좋은 점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를 환자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와 같이 문제점이 최소화하는 쪽으로 교정치료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 비발치 치료의 문제점 뭐가 될까요? 이미 환자는 돌출립을 주소를 하였습니다. 컨비션 팩터가 작습니다. 어펀트 FH가 124도로 레비어 버전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구치 발치의 문제점 뭐가 될까요? 뿌리가 짧습니다. 그 다음에 윌슨 커브 오브 스피가 심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이트도 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구치부 반대교합은 더욱더 심해지게 될 거고 또한 제3대 구치까지 발치를 하게 되면 치아는 8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환자하고 진단을 하게 되겠죠. 진단을 하면서 첫 번째 경우에는 환자에서 안모에서 비대칭이 있는 경우는 먼저 고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스벌 트리트먼트 플랜으로 2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만 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상하악 제3대 구치를 발치하고 그 다음에 유지 장치에 있어서는 텅크립 리테이너가 필요하게 되겠다.
이 환자의 치료 후 측모 및 그 다음에 구강 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악 제3대구치만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양호한 교합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11세 된 남자 환자가 됩니다. 전치부 총생, 그 다음에 상악 전치가 돌출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브 네이잘레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상악이 약간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상악의 정중앙은 우리가 변이가 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파노라마 상에서 보게 되면은 23번, 24번 한쪽에 두 개의 치아가 결손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악의 정중앙은 좌측으로 이와 같이 정중앙이 변이가 되어 있죠. 이쪽에 20번대 유견치는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악의 전방부에 있어서는 약간의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PA상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좌측이 약간 짧은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술도 약간 경사도를 보이게 되겠죠. 이는 아마 상악의 좌측 부위에 23번, 24번이 결손됨으로써 이와 쪽에 발육이 부전돼서 이와 같이 하악이 성장이 덜 된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중앙은 왼쪽으로 변이가 된 것이에요. 이 환자 보면은 ODI는 77, FPDI 80, 컨비네이션 팩터가 157입니다. 클래스 1 로앵글이 돼요. 이 환자의 경우 FPDI가 85니까 1급의 상태가 됩니다. 컨비네이션 팩터는 157로 큽니다. FMA는 19.6도 로의 작은 값을 보이게 됩니다. UOP, POP도 정상이고 IMPA는 98도를 보이게 됩니다. 레비어 버전 되어 있죠. 그런데 인터인사이드 앵글은 125도입니다. 인터인사이드 앵글이 작다고 하면 아마 소구치를 뽑을 가능성이 더 많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상수는 4.6mm, 하수는 3.6mm 돌출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이 환자의 프로그램 리스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오랄 하이진 관리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턱관절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면에서 봤을 때 페이셜 애시메트리를 보이고 그 다음에 입술에 캔틱을 보이게 됩니다. 측모에 있어서는 상악이 전방으로 돌출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특이한 사항은 파노라마 상에서 23번, 24번 치아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측은 헬프 클래스 2가 됩니다. 이로 인해 상악의 정중앙은 좌측으로 변이가 되어 있죠. 하악의 정중앙은 페이셜 미드라인과 맞는 쪽이 됩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 클래스 1 로우 앵글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인터사일 앵글은 125도로 큰 것이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 환자의 실제적인 문제 목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돌출입입니다. 이 돌출입은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면 비대칭입니다. 안면 비대칭은 수술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좌우 정중앙이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환자한테 고지를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중앙 변이는 우리는 교정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통해서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23번, 24번 치아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를 공간을 벌려서 임플란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악 전치부 총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발치 증례가 될 것입니다. 컨비네이션 팩터가 큽니다. 이는 가능하면은 비발치 치료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쪽의 치아들이 없고 컨제니탈 미싱 투스를 가지고 있고 발치 증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토 트랜스플란테이션입니다. 즉 자기 치아를 가지고 자가 이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치료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환자가 됩니다. 40번대 45번이 결손치가 됩니다. 이와 쪽에 25번 총생으로 된 이쪽 25번을 이쪽으로
우리는 자가 이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시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도너 사이트, 그 자가 이식될 치아의 치근은 2분의 1이나 3분의 2 또는 4분의 3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즉 발육되는 단계에 있어서 이와 같이 너무 치근이 발육이 안 돼도 문제, 너무 치근의 발육이 많이 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분의 1에서 4분의 3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자가 이식을 하게 되면은 뿌리는 정상의 상태로 발육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아까 조금 전에 환자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20번대 5번, 25번 치아를 이와 같이 45번으로 자가 이식을 하였습니다. 한 달 뒤 모습, 그 다음에 7개월 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정치료가 용이하게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상악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악에서는 이와 같이 우측에서는 11번, 12번, 13번 소구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왼쪽에서는 11번, 21번, 22번, 이와 같이 23번, 24번, 25번이 나올 자리가 부족한 경우를 이와 같이 하악의 제2소구치 부위로 자가이식을 한 것이 됩니다. 즉 한쪽에 이와 같이 결손치가 있고 그 다음에 소구치 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항상 먼저 자기 치아의 자가 이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가 이식이 좋지가 않아요. 이미 이쪽에 제2소구치 자체가 뿌리가 다 발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2유구치가 제1유구치가 남아있으면 좋은데 여기서는 이쪽 부분에 치조골의 그 삭제량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자가이식이 적응증이 되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안면의 비대칭을 설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패서블 트리트먼트 플랜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상악의 우측에 14번 치아를 발치하고 그 다음에 하악의 5번은 두 개를 발치를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기준 패서블 트리트먼트 플랜은 하악은 비발치로 하고 상악만 14번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공간을 폐쇄를 하면 됩니다. 유견치는 우리가 사용할 때까지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 공간에 임플란트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악의 소구치를 발치했을 때 이제 문제점은 뭐가 될까요? 일단은 컨빌레이션 팩터가 큽니다. 또한 환자는 이가 두 개가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이를 뽑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호자는 이거를 원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이와 같이 14번 치아만 발치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약간 입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인 경우에는 컨빌레이션 팩터가 크기 때문에 이 환자인 경우에는 상악의 14번만 발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양호한 1급의 견치관계, 그 다음에 구치는 2급의 구치관계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증례는 상악만 소구치 발치한 증례가 되는 것이 됩니다. 측모도 양호한 측모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악에서는 총생이 있었지만은 이 총생을 비발치로 우리는 쉽게 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컨빌레이션 팩터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환자는 하악에 총생이 있었지만은 비발치로 우리는 이와 같이 총생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컨빌레이션 팩터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치료가 가능한 것이 됩니다. 만약에 컨빌레이션 팩터가 작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돌출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악의 전치는 더욱더 순축경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하악에도 소구치를 뽑을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문제 목록을 이와 같이 어떻게 작성을 하고 이와 같은 작성을 어떻게 임상에 적응하는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